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는 울버햄튼 소식 그리고 토트넘의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토트넘이 1,400만 파운드 스트라이커를 데려오려고 한다. 근데 해리 케인보다 훨씬 더 나은 피니셔, 그러니까 이 공의 마무리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를 데려오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바로 우리의 황희찬 선수입니다. 게다가 울버햄튼이 최근에 빅스타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스타들이 없을 때 그때 어떤 식으로 좀 극복했는가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를 살펴보니까 황희찬 선수의 이 존재감 진짜 대단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토트넘이 1,400만 파운드 스트라이커를 데려오려고 한다. 해리 케인보다 더 나은 피니셔, 바로 황희찬 선수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황희찬 선수가 지난 두 시즌에는 8골밖에 넣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몰리뉴, 그러니까 이 울버햄튼의 홈구장이죠,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진짜 최고 시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10골을 벌써 넣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자릿수 골. 진짜 엄청난 일이죠.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황희찬 선수가 해리 케인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리 케인이랑 비교를 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골 결정력 때문인데, 예전에 리버풀의 레전드 수비수였던 제이미 캐러거가 직접적으로 이 황희찬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 반 어치의 어떤 통계를 분석을 해봤을 때 이 상황 가운데에서 타헤워 아워니 선수가 일단 28.6%의 슈팅을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황희찬 선수는 이 부분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 13번이나 골을 넣었고, 그리고 24.1%의 골 전환율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이 케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30골을 넣었는데 근데 23.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 황희찬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거의 최고급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지난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황희찬 선수는 사실상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은 더 경이로운 기록을 가지고 있죠. 손흥민 선수와 함께 진짜 최고의 골 결정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황희찬 선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황희찬 선수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투 선수 역시 토트넘이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외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황희찬 선수가 케인보다 훨씬 더 기회를 잘 마무리하는 선수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고, 당연히 케인이 더 많은 골을 넣기는 했지만 근데 황희찬 선수가 어쨌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격수다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황희찬 선수도 관심이 있지만 동료인 페드로 네토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선수에 대한 토트넘의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그럴만한 게, 일단 울버햄튼에서 이 두 선수, 이 황희찬 선수와 네투 선수는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애슬레틱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마테우스 쿠냐가 지금 빠져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울버햄튼의 주된 공격수 중에 한 명인데, 이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도 울버햄튼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가, 혹은 잘 극복해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프트가 이제 극복하다라는 뜻인데, 마테우스 쿠냐는 이제 원래 울버햄튼의 굉장히 중요한 골 득점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부상을 당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브렌트포드전에서 2대0으로 지면서 또 마테우스 쿠냐의 부상까지 당했을 때 울버햄튼 팬들은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뉴캐슬전 10월 달이죠. 페드로 네투가 부상당했을 때 그 느낌과 비슷하고,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아시안컵으로 떠날 때의 그 느낌과 비슷하다. 무슨 뜻이냐? 울버햄튼은 지속적으로 쿠냐, 네투, 황희찬이 없는 상황을 버텨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토트넘만큼 이 부상이나 아니면 이 대회로 인해서 이 주요 선수들의 공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토트넘은 그래도 너무 많은 선수들이 한꺼번에 빠지긴 했죠. 근데 울버햄튼 같은 팀들은 또 이런 선수 하나하나의 공백이 토트넘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 여러 가지 공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많이 떠올랐는데, 울버햄튼의 이 수장이죠, 게리 오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떤 답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선수가 전부 다 같이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건 최근 토트넘전에서 쿠냐가 없는 상황에서도 2대1로 승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라인업을 살펴보면 황희찬 선수가 이제 최전방에 있었고, 네투가 측면, 그리고 사라비아 선수를 이제 측면에 놓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일단은 페드로 네투 선수가 없을 때
그때 이제 이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너무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선수를 잃어버려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페드로 네투가 없는 그 첫 경기가 셰필드전이었는데 그때 또 패배를 했습니다. 셰필드가 강등권 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네투가 다시 돌아오고 토트넘을 일단 이길 수 있었던 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마테우스 쿠냐를 잃은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너무 큰 어떤 타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테우스 쿠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토트넘전을 이겼다는 것은 어쨌건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뭔가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한 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네투 선수 그리고 쿠냐 선수가 부재한 것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그런데 황희찬 선수가 있고 없을 때 사실은 울버햄튼이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페드로 네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있을 때는 16경기를 치렀는데 6승 4무 6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네투가 없을 때에도 사실은 4승 1무 4패를 기록했습니다. 승률만 놓고 봤을 때는 어쨌건 무승부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네투 선수가 있을 때 37.5% 그리고 없을 때 44%였습니다. 오히려 승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경기당 이제 승점 이거는 1.4점으로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네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승점을 가져오는 게 많이 달라지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통계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황희찬 선수는 좀 다릅니다. 황희찬 선수가 있는 경기는 21경기였고 그리고 9승 4무 8패를 거두었는데 황희찬 선수가 없을 때는 1승 1무 2패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승리 확률이 42%에서 25%로 급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죠.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물론 이제 지표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엄청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보여지는 지표로는 황희찬 선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 선수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울버햄튼이 맨유를 상대할 때 쿠냐 선수랑 네투가 둘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기지를 못했었거든요. 물론 골은 3골이나 터지긴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쿠냐까지 부상을 당해버리니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네투가 쿠냐의 역할을 맡으면서 중앙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이때는 이제 황희찬이 없을 때였죠. 그런데 이제 황희찬이 다시 돌아오니까 울버햄튼이 다시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희찬이 결국에는 크로스의 타겟이 되고 그리고 네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측면으로 가가지고 황희찬에게 패스를 주는 역할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황희찬의 역할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 토트넘과 울버햄튼전을 살펴보면은 이 전략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면은 네투까지 이 측면에 있는 네투까지 공을 최대한 전달을 하고 중간에 있는 황희찬이나 아니면 이번에는 호아우 고메스 선수가 2골을 넣었었는데 중앙으로 공을 전달해가지고 골을 마무리하자라는 어떤 그 확실한 플랜이 있는 거죠.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그런 플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를 굉장히 집중 마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황희찬 선수가 또 집중 마크를 받다 보니까 호아우 고메스 선수가 또 골을 넣는 이런 상황들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도입부에서 보여준 사진 중에 하나가 이제 로메로가 황희찬을 따라다니는 모습인데 두 선수가 엄청 많이 부딪혔죠. 엄청 많이 부딪혔는데 그만큼 황희찬 선수가 이 토트넘에게 위협적인 존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이제 토트넘과 울버햄튼이 경기를 했을 때는 또 네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쿠냐가 중간에 조금 더 있었고 황희찬 좀 더 측면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과 최근의 경기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황희찬의 영향력도 그때에 비하면 커진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토요일 경기, 그러니까 그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를 봤을 때는 네투가 이제 측면 쪽에서 공을 받고 그리고 중간으로 공을 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 쿠냐가 없다는 것이 어쨌건 울버햄튼에게는 굉장히 좀 큰 타격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울버햄튼은 이미 2번이나 이 쿠냐가 없이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라면서 이 황희찬 선수의 위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트넘에서 히샬리송이 지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실제로 토트넘이 황희찬 선수를 노릴 확률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토트넘 히샬리송은 뭔가 좀 안 맞는 선수였다라는 평가에서 골 머신, 그러니까 골을 넣는 기계까지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이게 2주 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전술에 히샬리송이 맞는 선수인가? 아니면은 너무 좀 제한적인 선수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히샬리송이 결정력이 좋은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이제 14시간 전에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도 히샬리송을 팔 수 있다
만약에 히샬리송을 사온 금액인 6천만 파운드 이상의 금액을 줄 수 있는 팀이 있다라고 하면은 토트넘은 뭐 과감하게 히샬리송 팔고 새로운 선수를 데려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황희찬 선수가 이제 리스트에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손흥민 선수와 함께 한국인 선수 2명이 EPL 최고의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정말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한국인으로서는 뿌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해리케인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황희찬 선수의 결정력 그리고 울버햄튼에서 이 스타들이 없을 때에도 황희찬 선수가 제대로 한 건 해주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